정렬에 대한 얘기 짧게. 정렬 왜 정렬 얘기하고 싶어요? 왜요? 정말 정렬이 뭘까? 응? 정렬이 뭘까? 그럼 정의라고 해야 되나? 정렬? 정말 다른 자세가 뭐지? 다른 정렬이 뭐지? 그거 뭔다고? 아니 제가 생각하는 정렬과 완전 선생님 생각하는 정렬은 뭔지? 그냥 그런 거 그냥 서 있을 때 바른 정렬, 뉴트럴 자세. 아 뉴트럴이 정렬이다. 네, 뉴트럴. 그것도 맞긴 맞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알고 싶은 거는 내가 생각하는 정렬은 뭐냐. 네. 근데 이거를 어떤 내가 생각하는 정렬은 뉴트럴인데 네가 생각하는 정렬은 뭐냐 이런 식의 대화 흐름으로 가면 내 생각엔 산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정렬, 자세 교정, 체형 교정이라는 영역이 컨트롤로지에서 그게 모던 필라테스건, 컨트롤로지로부터 파생된 모던 필라테스건, 클래식 필라테스건 꽤 중요한 파트죠. 내가 너무 그거를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해서 그렇지. 나 역시 정렬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죠. 다만 모던 필라테스의 방식과 좀 많이 다르고 클래식에서 대체로 하는 정렬과도 좀 관점이나 접근 방식이 좀 많이 다를 수 있고, 그죠? 근데 어쨌든 그것도 꽤 의미가 있고 중요한 파트는 맞다. 정렬.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질문 있어요? 질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서 있을 때 바른 자세가 뭐예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는 그냥 배운 대로 복숭아뼈, 무릎뼈, 골반뼈 막 이게 뉴트럴인 자세가 바른 자세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거든요. 아 진짜? 네. 아직도 그 수준이야? 실화야? 아니 근데 이제 그게 사람마다 너무 수준이 낮은데? 생각했던 것보다? 막- 면접을 막 다시 봐야 될 것 안 같은데? 했습니다. 면접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알려주잖아요. 뭔가 띠용한테 한 대 맞은 느낌인데? 지금?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근데 이걸 보고 있는 모든 선생님들은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 이분을 비하하는 거야. 그래 저를 위한 거. 그쵸. 당황했다. 아니 클래식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런 말을 한다고? 아니 클래식을 할 때는 만약에 제가 회원님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면 좀 그렇게는 말을 안 해주고 그냥 한국은 그렇게 얘기해 준다며. 아니 이거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말로.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준다며. 네. 근데 이제 운동하거나 개인 레슨 해주시는 회원님들한테는 그냥 아 그룹과 개인을 차별한다. 차별하죠. 차별하죠. 그런 거 좋아. 네, 차별해. 인정하는 거 좋아. 네. 차별한다. 네. 근데 이제 뭐라 해야 돼? 형태? 그러니까 본인의 몸에서 어떻게 바른 정렬인지를 알려주죠. 개인 회원님들한테는 네가 보고 본인이 느꼈을 때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라고 하긴 하는데 이제 그룹 회원님들한테는 뭐 한 명 한 명 다 그걸 다 다가가서 개인 레슨 회원님들은 어떻게 하는데? 그냥 모양을 보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알려준다며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뭐 이걸 하고 저걸 하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 거울을 활용해서 그냥 네 눈으로 봐라. 네, 본인 몸을 보고 거기서 이렇게 어디가 부자연스럽고 어디가 시각적인 거네. 네, 시각적인 걸로 어디가 잘못된 것 같냐.
그래서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이 잘못됐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을 말해주죠. 아까의 처참한 수준에서 반보 정도 달라. 반보 정도 약간 그런 진화했다. 정도? 그 정도 반보 정도의 차별을 두는구나. 근데 선생님 말을 들으니까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정렬은 힘이다. 힘. 정렬은 힘이다. 힘에 의한 결과다. 회원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줘. 물론 설명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또 TMI죠. 내 회원님들은 보통 설명 듣는 거 굉장히 즐거워하시거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렬을 신경 쓰지 말라 그래. 바른 자세 신경 쓰지 마라. 그런 거 앉아서 바른 자세로 일하지 마라. 그럼 막 이렇게 일을 그냥 땡기는 대로 일하고 땡기는 대로 일하고 차라리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좀 걷고 약간 그냥 걷거나 5분 정도 화장실 가거나 뭐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일어나서 걷고 가능하면 걸을 때 조금 이제 내가 얘기해주는 디테일들이 있지. 이렇게 걸어라. 가능하면 앉아서 뭐 하려고 하지 마라. 바른 자세 애초에 바른 자세든 그쵸. 바른 자세든 이런 자세든 둘 다 무슨 자세일까? 둘 다 공통점이 뭐야? 완전 자세. 그렇지. 그거 말고 긴장된 자세? 아니 이거 긴장되잖아. 두 개가 공통점이 있잖아. 근데 내가 왜 걷게 하려고 할까? 앉아 있는 자세. 아 정적. 맞아. 정적인 자세. 어차피 변화가 없잖아. 네. 변화가 없어. 그거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수준 차이 정도밖에 안 돼. 이것과 이것의 나은 정도는 이렇게 반발자국 정도 나을 뿐. 애초에 이 자세도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거고 암만 이 자세로 일해봐요. 집중해서 나 막 당장 지금 이거지 막 되게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이렇게 일할 수 있을까 과연. 필라테스 강사들 막상 시키고 절대 못해. 근데 저희도 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 근데 결과물이 안 나오겠지. 프로젝트의 결과가. 근데 중요한 게 뭐야? 프로젝트잖아.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자기 생업인데 장난 아니야. 지금 바른 자세 한다고 돈 주냐? 회사에서. 그렇잖아. 내가 이걸로 나를 증명해야 되는 조직에서 증명해야 되는 상황인데 무슨 바른 자세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 어쨌든 사람의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는 이상은 바른 자세를 하라는 것 자체가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난 이 얘기를 한 10년 전부터 했어. 대체로 특히 내 회원님들 다는 아니지만 좀 고연봉자들이 많고. 고연봉자는 뭐야? 우리나라 일 쉽게 하는데 돈 많이 줘요? 그런 나라 이 세상이 거의 없거든. 진짜 개빡세게 일한다는 거예요. 뒤지게 일한다는 거지. 그냥 집중해서 일하시고 틈틈이 시간을 일어나서 걷고 몸 이렇게 뭐 할아버지 약수터 할아버지 스트레칭해도 좋으니까 그런 거 하셔라. 그리고 뭐 회사 휴게실 같은 거 있으면 가서 좀 누워서 쉬어라. 이런 거 많거든 요새 회사들은. 차라리 그런 거 해라. 아니면 뭐 이거 높이 조절하는 데스크 같은 거 있으면 서서 좀 하다가 앉아서 하다 이런 것도 괜찮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계속 좀 변화를 줘라. 하루 종일 내 자세에 대해서 변화를 줘라. 다른 자세 같은 거는 신경도 쓰지 마라. 왜냐? 회원님이 나한테 레슨을 계속 받고 꾸준하게, 그리고 내 레슨이 진짜 가치가 있다면 당신 자세는 어떻게 변한다? 알아서 변한다. 의식하지 않아도 변하는 게 자세지. 의식해서 막 어떻게 이거는 가짜다. 그런 거 애초에 하지도 않아. 그런 거 하려고 해봐야 몸에 더 부담만 된다. 내게 아닌 거야. 어? 이거 예를 많이 드는데 들을지 모르지만 내 자세를 보여주거든. 내가 지금 회원님들 레슨할 때 내 자세가 어때 보이냐 물어봐. 그럼 뭐 다들 좋은 거 같대.
내가 한 번이라도 내 자세를 의식하면서 회원님들 가르치는 것 같냐? 회원님들이 봤을 때는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냐? 아니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는 사람인 것 같아. 나를 하루 이틀 본 게 아니야. 그래 나는 자세를 만들려고 한 적이 없다. 다만 그 좋은 자세가 나오게끔 신체를 운동해왔을 뿐이다. 그런 힘을 만들어왔고 힘만 있어서는 안 되죠 당연히. 몸이 막 너무 굳어있어도 다른 자세는 안 나오지.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 거지만 대표적으로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렬에는 그 정렬과 관계된 힘들이 있다. 그걸 크게 5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있겠지만 크게 나눠서 한 5가지의 영역이 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키워나갈 거다. 그랬을 때 당신 자세가 바뀌는지 주변에서 당신 자세를 가지고 회원님 자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실제로 키가 크는지 이런 걸 한번 지켜봐라. 이렇게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여태까지 결과가 다들 다행히도 좋았으니까 내가 먹고 살고 있는 거겠지? 많이 오해하는 거지. 체형 교정, 자세 교정을 교정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정렬이라는 거는 오히려 강함과 관련된 거라고 난 생각해요. 약함과 강함. 정렬이라는 거는 어느 쪽일까? 그냥 언뜻 생각해도 약한 쪽일까? 강한 쪽일까? 강한 쪽이야. 이 컨트롤러지 메소드는 필라테스라는 사람이 만든 거잖아. 이 사람이 되게 생각보다 상남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레슨을 받는 많은 분들이 워낙 몸이 많이 아프셨고 지금도 이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시지만 그래서 나도 그렇게까지 강함의 영역을 많이 강조하지는 않지만 사실 이 메소드는 아프지 않는다, 정렬 이거를 초월한 목적지를 갖고 있거든. 인체의 어떤 강력함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이야 필라테스는 원래. 근데 강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건강해. 그렇지 맞아. 건강하지 않은데 강할 수가 없다라고 봐, 이 사람은. 그리고 헬스업계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 예전부터 많이 하더라고. 건강하려고 운동하냐? 운동하려고 건강하지? 뭐 이런 말. 막 영양제 막 이만큼씩 먹잖아. 헬스 하시는 분들도. 그런 거는 나는 비슷하다고 생각해. 다만 이제 헬스에서는 어떤 건강 영양제, 호르몬 주사와 영양제를 쑤셔 때려 넣는다면 말하자면 억지 건강을 쑤셔 넣는다면 필라테스에서는 운동 자체가 일단 그걸 전제로 하도록 하는 거지. 건강을 만들 수 있는 움직임. 그러니까 호흡이 당연히 전제되는 거야. 그렇게 가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의 목적지는 건강한 아주 강인한 사람이거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강인한 신체와 정신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예로 들어? 필라테스가 책에서 건강한 걸로요? 누가 예로 들거든. 어떤 사람들이 되게 건강하다라는 예를 들어. 아이들 그렇지만 고대 그리스인들 저 고대 그리스인들을 봐라 이러면서 그들의 조각상을 보면 그 조각상에 그들이 추구한 그 강인함이 담겨있다. 그들은 자연과 교감할 줄 알았으며 그 교감을 통해서 정신과 육체를 강인하게 가꿀 줄 알았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 먼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렇다고 우리가 냅다 회원님들 막 허리 아프고 막 온몸이 다 아픈데 막 강인한 운동입니다 막 이럴 순 없지, 그지? 그죠. 그럴 순 없지. 그거는 다 순서가 있는 거지. 순서가 있는 거지. 일단 아프지 않아야지. 일단 아파 죽겠는 것부터 일단 그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고 그 과정 속에 정렬이라는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정렬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강인한 상태에 가까운 상태야, 정렬은. 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모던 필라테스의 정렬을 내가 되게 싫어해. 자, 처음에 말했던 그런 것도 있는데, 또 모던 필라테스를 또 성차별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는데,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잖아. 클래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러다 보니까 정렬을, 그러니까 막 내가 되게 우스운 게 뭔지 알아? 클래식이건 모던이건 자기가 명강사인 척하는, 명지도자인 척하는 교육 강사들이 있거든. 협회장 교육 강사들이 있어. 팔로워도 많고 엄청 유명해. 영상에서 자기가 엄청 대단한 척들을 하거든. 나는 그 사람들 얼굴이나 몸은 볼 것도 없어. 얼굴만 봐도 그 사람 몸에 강인함이 흔적이라도 있는지 없는지가 보여. 옛날에는 몸을 봐야 알았거든. 근데 요새는 얼굴만 봐도 보여. 그 특징이 나타나. 이 사람이 얼마나 운동이라는 거를 진지하게 해왔는지에 대한 게 눈빛에 아니 이게 바뀌어, 형태가. 얼굴 형태가 좀 얼굴이랑 목선, 턱선 이런 게 바뀌어. 그렇게 갸냘프지가 않아. 나도 되게 많이 봤거든. 난 거의 3차 상징이 왔거든. 이거 하면서 내 옛날 사진 보면 내가 턱이 이렇지가 않았어. 네. 턱이랑 목선이 내가 원래 목이 엄청 얇고 길고 턱선도 엄청 이렇게 샤프한 타입이었어. 근데 지금 되게 많이 굵어진 거, 전체적으로. 또 싫어하잖아. 또 이렇게 굵어지기 싫어하잖아. 일반인들. 남자들이? 아니 여자들이. 와이프는 싫어해. 아니 모든 여자들이 다 싫어하죠. 그건 이제 동양 기준이지. 동양 여자들은 약한 남자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여리여리한 소년 같은 남자들을 보통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겠지. 서양 가면은 맨날 턱 운동하고 목 운동하고 이러잖아, 남자들. 미국이나 이런 거 가도 엄청 마초적인 거. 걔네 막 그거 연습용 막 껌도 있고 이러잖아. 그래요? 엄청나게 강화시키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기준에 따라 다른 건데 어쨌든 미적인 거는 다 그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는 영역이. 뭔 얘기가 다 얘기해봤어? 강인함. 그거에 대한 흔적조차 없는 사람들이 뭐 필라테스를 얘기하고 강인함, 그러니까 뭐 정렬을 얘기하고 무슨 뭐 체형 교정을 얘기하고 이런데 너무 우습다. 그리고 여성이든 남성이든 남성분들 중에도 보면 전혀 그게 없거든 몸에. 근데 막 떠드는 사람들 보면 나는 솔직히 굉장히 무시해, 속으로. 정렬이라는 게 뭔지 절대 모른다고 생각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렬이라는 거는 이제 뭐 대칭적인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런 영역이지. 물론 뭐 그게 정렬에 관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틀렸냐? 틀리진 않았지. 틀리진 않았지만 굉장히 좀 수준이 낮다. 그럼 그런 거예요? 뭔가 순서가 다른 건가? 나는 이렇게 생각해. 스쿼트를 200kg 너무 했다고 치더라도 150kg 정도 드는 사람은 웬만한 필라테스 강사들 99%보다 훨씬 정렬적이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정렬에 가깝다. 왜냐면 스쿼트 150kg는 정렬이 없으면 절대 들 수가 없어. 그거야말로 정렬이야. 한 100kg까지는 어떻게 거지 같은 정렬로도 할 수 있거든. 억지로. 무릎이랑 막 허리 디스크로 이렇게 막 할 수 있어. 100kg 정도까지는 자기 체중 뭐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 근데 150kg 이렇게 치잖아. 다 박살나.
항상 한 그 정도 영역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거든. 머신 운동 말고 프리웨이트 그 정도 하는 사람들은 정렬이라는 말을 몰라도 이미 정렬이야. 몸이 정렬이. 그렇지. 내가 이거는 선생님한테 항상 많이 하는 얘기야. 헬스장에서 운동 잘하는 사람들 무시하지 마. 크로스핏에서 운동 잘하는 선수들 뭐 일반인이고 선수고 트레이너고 간에 일정 수준을 넘어서 있는 사람들 절대 무시하지 마. 그 사람들이 웬만한 필라테스 강사들보다 훨씬 앞에 있는 사람들이다. 훨씬 우월하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잘 모르거나 잘 가르치지 못할지는 몰라도 방법적으로 본인의 정렬 상태는 훨씬 더 우월한 상태다. 무시하지 마라. 이렇게. 왜냐하면 정렬이 없으면 그거 절대 구현될 수가 없어요. 원장님이 말하는 정렬은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 힘을 갖고 있는 거가 정렬? 아니지. 그 강인함에 가까워지는 길이라는 거지. 그 바른 건강함을 전제로 건강함을 전제로 강인함에 갈 수 있는 인체가 강인함에 갈 수 있는 그 상태가 정렬이라는 거지. 인체가 진화해 온 거잖아. 그 길로 진화해 온 거거든. 그 길이 약함에 가까워지는 길이 아니라는 거야. 당연히. 이거를 많은 정렬과 자세교정, 체형교정, 모던 필라테스 선생님들이 이쪽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다. 본인이 약함으로 가고 있으면서 그걸 정렬이라고 생각하고 그 정렬이 아니라고 할 수는 있지. 하지만 정렬은 그것이 진짜 우월한 정렬이라면, 진짜 맞는, 진짜 정렬이라면 힘으로 증명이 된다니까. 물론 뭐 기본적으로는 통증도 상당히 줄여주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일단 정렬 상태라는 거는 여러 가지 신체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건 맞잖아. 그렇죠. 아주 심각한 비대칭이라든지 그거에 의한 문제들, 뭐 비대칭의 문제가 한두 가지인가? 뭐 턱 문제서부터 시작해서 호흡 문제 당연히 생기고 정렬 나빠지면 그런 문제들을 상당히 줄여주는 게 정렬 상태잖아. 그것도 물론 맞지. 하지만 정렬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 뭐 이런 거. 이게 좀 애매하지? 이야기. 네. 나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뭐 레그 스프링으로 예를 들어보자. 막 약한 스프링을 막 제대로 못 밀어. 약한 스프링. 그러다가 그 사람이 충분히 반복의 시간을 들여서 약한 걸 잘 밀게 되고 한 단계 위 스프링을 밀게 되고 또 위에 스프링을 또 밀게 됐어. 그 사람의 정렬은 내가 레그 스프링 밀 때 어떻게 뭐 골반, 막 중립 뭐 이런 거 뭐 니트럴 뭐 이런 거 얘기해요? 전혀 안 하지. 근데 나중에 선생님 한번 봐봐. 그 사람 정렬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냥 우리가 준 거라고는 스프링을 그 사람한테 맞춰서 줬고 그거를 어디로 밀어야 옳게 미는지를 알려줬잖아. 그치? 그리고 그 사람이 발전한 만큼 그 다음 단계를 줬잖아. 근데 이거 좀 극단적인 실험이라 선생님이 직접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레그 스프링만 줬어.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안 주고 근데 그 사람의 정렬이 나중에 바뀌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레그 스프링 뿐만이 아니라 이게 내가 얘기하는 정렬은 힘으로부터 나오고 그 강인함을 추구해 나간다라는 개념의 정렬이야. 또 이걸 볼 수 있는 모습이 뭐가 있어요? 나는 그러니까 선생님 아직 많이 못 봤지만은 내가 나중에 뭐 리포머나 뭐 캐딜락에서 뭐 대표적인 것 중에 이렇게
스탠딩에서 암스프링 시리즈 이런 거 있거든. 해봤어요? 네. 그거 되게 빡세거든. 네. 나는 통상적으로 하는 범위 한 2배 이상 민단 말이야. 미는 범위를. 그러니까 바닥 미끄러운 데서 캐딜락이 딸려올 정도로 밀어. 외계인이 거기 좀 캐딜락이 딸려오기도 하고 그 정도로 세게 밀어. 정렬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아주 강한 정렬이 있기 때문에 그 동작들이 회원님들을 시켜보면 바로 알 수 있거든. 아직 정렬이 부족하다는 거는 이런 거구나. 단순히 민다 먹는다에 통해서. 궁금한 거 있어요? 궁금한가요? 궁금한 것보다는 어쨌든 원래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정렬과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의 정렬에 이렇게 격차?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를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제 정확한 거는 가까워지려고. 내 말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앞으로 직접 내 몸으로 겪고 또 레슨 지도하면서 또 보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은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좋죠. 제가 이해한 걸 말해봐도 돼요? 뭐 나는 뭐 제가 원래는 정렬 이꼴 정렬 바른 자세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운동을 시키잖아요, 회원님들한테.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걸 먼저 보지 말고 이 사람의 정렬을 만들어주고 싶으면 어쨌든 이 사람한테 약한 게 있으니까 그 정렬이 무너졌어. 뭐 그런 관점도 맞지. 그렇지. 그런 것도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그 정렬을 일단 만들어주면 그 정렬이 진짜 찾아질 거다. 맞아. 그런 말도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우리는 이거를 뭐 이 영역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영역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지도자로서 해야 되는 일은 이 사람이 어디가 약해서 정렬이 안 만들어지는가 이걸 파악하고 그걸 주는 거야. 내가 하는 작업은 당연히 이 작업이에요. 그리고 이 작업이 호흡과도 연관이 있고 그리고 결국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하고자 하는 거는 뭐 또 표현하자면 뇌와 신경계잖아요. 그거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도 이 정렬이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이렇게 잘 바르게 건강하게 만들어지다 보면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한가는 모르거든요. 왜 그런 정렬 상태의 힘에 의한 정렬 상태의 인간이 호흡과 더불어서 그러한 움직임들을 했을 때 왜 그 사람의 시스템에 접근하는 통로가 되는가, 방법과 수단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나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게 그냥 자연의 원리인 것 같아. 그렇게 진화를 해왔고 GPT한테 물어보면 뭐부터 얘기해줘. 하지만 나는 그 말을 그냥 참고만 할 뿐 GPT가 하는 말을 그러니까 의학적인 얘기들을 절대적으로 믿지는 않는다 했잖아. 절대적으로 참고하지는 않고 의학적인 소견이 현재의 의학적인 소견이 그럴 뿐이지.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바 온토로로지에서 그것이 필라테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간의 건강과 장수다. 예를 들어 그 강인한 신체와 정신으로서 오래 사는 거다. 뭐 이렇게 했을 때 그거에 접근하기 위해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뇌와 신경계 이 전체적인 인체의 시스템에 접근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뭐 호흡이 있어야 되고 정렬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또 뭐 호흡에는 또 당연히 신체적인 이러한 우리가 뭐 근육적인 영역들 이런 부분들을 키워줘야 되는 것도 있고 심리적인 걸 다뤄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정렬에 대해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5가지 영역이 있고 그거에 또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또 이러한 방법론들이 있다. 이게 하나의 이게 그러니까 이만한 체계가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에 접근하기 위해서 그 밑에 이렇게 그 세부적인 그것들이 있는 거야. 그것들을 나는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지. 그걸 지금도 계속 어떻게 하면 더 오차 없이 오류 없이 이 체계를 도달할 수 있을까를 지금도 계속 생각하는 거 고민하는 거고. 어쨌든 큰 줄기는 이런 거라는 거죠. 여기를 향해서 가는 거고 그걸 위한 세부적인 분류들을 하는 거지. 마인드맵 같아요. 그 체계가 나는 머릿속에 분류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안타까운 거는 선생님들하고 이제 뭐 외부 선생님들 혹은 뭐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얘기를 좀 해보면 이게 없거나 혹은 굉장히 빈약하거나 혹은 내가 아까 얘기했던 기껏 뭔가를 세워놓긴 했는데 그 방향성이 많이 잘못됐다. 일로 가버리면 안 되거든. 그들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운데 참 그 고쳐주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나는 뭐 5년, 10년 동안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일로 갔는데 정말 자기 머릿속에 뭐 이만한 덩어리가 있는데 틀렸대더라. 그러면은 누가 나한테 그래도 나도 참 쉽지 않겠죠. 근데 나는 자신은 있는 게 뭐냐면 너무 슬퍼서 밤에 울지언정 속상해서 네. 울지언정 나는 진심으로 배워볼 것 같아. 내가 했던 걸 버리고 완전히 처음부터 버리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한테 넙죽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이 첫 번째로 나하고 다른 관점인데 결국 이건 내 수준에서 판단하는 거니까 내 수준을 넘어선 거는 결국 또 판단을 못하는 한계가 있겠지만 나는 내 스스로 너무 슬프거든. 뭐야? 그리고 나는 나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 나의 수준을 넘어선 걸 만났을 때 나는 그걸 과연 알아볼 수 있을까? 알아보고 저 사람이 나보다 수준이 높다는 걸 인정할 수도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야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보면서 나한테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나는 나보다 더 높은 수준을 만났을 때 과연 그걸 알아볼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살떨리는 느낌이 있어요. 언젠가는 만날 수도 있고. 내 삶에서 최소 한 번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 그게 없다는 게 나는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혹은 지금까지도 만났는데 내가 못 알아봤을 수도 있는 그게 너무 좀 두려움이 있어요. 내 한계에 대한 분명히 있을 테니까 내 한계가. 그래서 내가 그냥 선생님들한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나는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이런 생각들고요. 내가 맞는지에 대한 이거 진짜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지. 내가 가고 있는 이 지금 그 길이. 방향이 과연 옳게 가고 있나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면 식은땀이 나면서 잠이 안 와. 하고 내가 사실은 알고 보면 틀린 거야. 금붕어 정도의 수준이었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 그랬으면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내가 사람들을 계속 고치고 있잖아. 지금도
지금도 수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 계속 내가 신규형으로 만나고 있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계속해서 고쳐내고 있는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오죽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몇 번 얘기했지만 너무 당연하게 계속 결제를 해주시고 나한테 무한한 신뢰와 존경과 존중을 담아 주시는데도 수백 명이 그래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생각을 한다는 거야. 여기서 병이지 병. 과연 내 수준은 충분히 훌륭한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그래서 조금씩이지만 지금도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해. 내가 매년 레슨이 계속 바뀌거든. 나를 몇 년 동안 지켜본 사람들은 아는데 어떻게 하면 내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틀렸을 수도 있다. 아직도 모르겠는 모를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정렬 얘기하다가 어쩌다. 근데 이제 뭐냐면 지금 내가 오늘 얘기한 정렬에 대한 관점도 사실 대중적이거나 일반적이진 않잖아. 골라도 알고 심지어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정렬의 수준이 되게 너무 수준이 낮다, 안타깝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 굉장히 과감하게 얘기하잖아. 그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이 고뇌한 나 스스로는 이 방향이 진실된 것인지에 대해서 정답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도 많이 해요. 어제 밤 12시에도 네이버 플레이스 또 하나 수정했거든. 12시 반에 갑자기 또 생각나셔가지고요. 내가 이거 요새 되게 열심히 하잖아. 사람들한테 나를 알리는 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영어는 지금 찾아가는데 아무리 떠나도 찾지 못해서 좀 전화를 드렸죠. 저 위로 올라갔어요. 네, 위로.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네이버 플레이스 정보에 이렇게 썼어. 한 1시간 반 고민을 쓴 거거든. 그리고 그게 한 줄이시잖아요. 그것도. 아니 좀 길게 쓰다가 이번에는 짧게 썼어. 뭐라고 썼냐면은 야 고민 많이 했다. 그 몇 번 바꾸시는 거예요? 계속 바꿀 거야. 읽어줘. 이 사람들은 안 읽지. 진실된 필라테스를 향하여. 그렇습니다. 향하여 가보죠. 진실된 필라테스. 그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에는 컨트롤로지를 향하여라고 썼지. 사람들은 컨트롤로지를 향하여라고 쓰면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래.